2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번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문의 핵심 내용은 과학의 중요한 발전은 단순히 기존 지식을 확장하거나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뒷문장을 살펴보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등의 사례를 들어서 그들은 기존의 관측 도구나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개념적 틀, 즉 새로운 현실 모델을 상상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생각하며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과학적 진보는 항상 뭐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과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의 근본을 다시 생각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인 진보가 아닌 것과 진정한 과학적 진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지문이 부정하는, 즉 단순히 기존의 것을 확장하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분석을 해보면 1번 Finding more and more evidence to support existing theories. 기존 이론에 뒷받침할 그 증거를 점점 더 많이 찾는 것. 이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문의 확장이라는 개념에 더 부합하는 선택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1번 선지는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Establishing a firm consensus among scientific authorities. 과학적 권위자들 사이에서 확고한 합의를 구축하는 것. 이는 지문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기 때문에 2번 선지도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Creating models that are easily understood by the public.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 이 역시 지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번 Proving all the theories to be completely false through observation. 관찰을 통해 오래된 이론이 완전히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 이것은 재구성에 가깝지만 지문은 단순히 관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5번입니다. Accumulating more data and better tools for observation.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나은 관찰 도구를 축적하는 것. 이 선택지는 지문에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더 나은 만환경이나 더 많은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며 부정하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기존의 것을 확장한 행위를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8번 지문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먼저 Breaking the Mold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럼 이 밑줄을 먼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history shows that genuine innovation frequently arises not from strict adherence to these conventions but from breaking the mold. 그러나 역사는 진정한 혁신이 이러한 관습을 엄격히 따르는 데서가 아니라 그 틀을 깨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풀기 위해서 다음 밑줄 친 문장의 앞뒤 문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ainters, musicians, and writers often begin their careers by carefully imitating the methods of their predecessors, believing that mastery of established techniques is the path to recognition.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예술가들을 종종 선배의 방식을 모방하면서 기존의 확립된 기법을 완전히 익히는 것이 인정받는 길이라고 믿고 자신의 경력을 시작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읽어도 이 지문에서는 옛날 방식이 아니라 그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우선 Repeating old practice without innovation. 1번은 old practice를 반복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2번은 기존의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므로 2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나머지를 보면 3번은 refining 자체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은 아예 지문과 반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선지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은 아예 관련이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선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예술 전통에는 창작자들이 작업을 이끄는 규칙과 관습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단락은 이미 정해진 기법을 익히는 것, 즉 전통을 따라가는 게 예술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시 나오며 문장의 흐름은 전통, 옛날 것을 따르는 게 아닌 틀을 깨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점은 바로 뒷문장입니다. 왼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밑줄 친 문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서 바로 however를 쓰며 다시 본 주제인 틀을 깨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표는 역접 부분을 통해서 각 문단에서 하고 있는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어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축 의미를 풀 때 빈칸 그 밑줄 쳐진 구절만 봐도 답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밑줄이 쳐진 부분부터 읽어보는데요. 여기서 밑줄이 쳐진 부분은 a double-edged sword,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미 양날의 검의 뜻을 알잖아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진 것이니까 보기를 봤을 때 something that brings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그러니까 이미 저희는 뜻을 알고 3번이라고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양날의 검의 뜻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다시 풀이를 해보면 우선은 그 밑줄이 쳐진 문장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Yet the same innovations니까 이와 같은 혁신이라고 했으니까 이와 같은 혁신에 대한 정보가 앞에서 언급이 됐겠죠. 그리고 have also revealed darker consequences, 안 좋은 결과들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이와 같은 혁신의 장점을 당연히 언급했을 거고, 이 문장은 이제 혁신이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yet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앞에는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을 읽어보면 It enables people to stay in touch across continents, 사람들을 대륙 간에 걸쳐서 연결시켜주고, grants access to a vast pool of knowledge, 방대한 지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and even allows small businesses to compete globally, 그러니까 작은 사업체조차도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이렇게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나열을 했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앞에 장점을 열거하고 그 다음에 뒤에 단점을 소개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도 답을 3번이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10번 문제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지문 설명을 하기 전에 문제를 푸는 과정을 직접 따라가 보면서 답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문제에서 walking on thin ice가 의미하는 표현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해당 표현이 들어간 문장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context, the individual is walking on thin ice. 네. 이 문장을 보면 지금 in this context, 즉 이러한 맥락에서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표현을 통해 해당 문장이 앞에 나온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전체 지문을 다 읽고 풀기보다는
마저 아래 문장을 조금 더 읽어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힌트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바로 다음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one hand, there is the possibility of remarkable recognition and lasting contribution, but on the other hand, there exists the very real danger of professional isolation, loss of credibility, and harsh judgment from the academic community. 해석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놀라운 인식과 지속적인 기여의 가능성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계적인 고립, 신용을 잃는 것, 그리고 학계로부터의 가혹한 판단에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하는 문장의 풀이를 콜론을 통해서 간단하게 풀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뒷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working on thin ice의 의미를 충분히 해석해낼 수 있는데요. 그 바로 뒷문장인 on the other hand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시면 방금 말한 on the other hand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remarkable recognition, lasting contribution과 danger of professional isolation, loss of credibility, harsh judgment from academic community라는 두 장점과 단점으로 대조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표현을 캐치한 다음에 문제 선택지로 가보면 지금 3번에 pursuing innovation while facing potential danger 라는 선지를 고를 수 있는데요. 이를 해석해보면 혁신을 추구하는 반면 근본적인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 즉 앞서 말씀드린 remarkable recognition이나 contribution이 긍정적인 의미의 innovation으로 패러프레이징 되고 있으며 danger of professional isolation, loss of credibility, 그리고 harsh judgment가 단점으로서 potential danger로 패러프레이징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3번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데요. 혹시 모르니 나머지 선택지를 보면 지금 1번 relying on tradition to ensure professional safety랑 5번에 refusing to participate in discussions of new ideas 모두 지금 단점, 새로운 뭔가 그런 remarkable한 새로운 인식을 좀 피하고 tradition과 그런 기존의 학술적인 거에 의존한다라는 뜻으로 지금 working on thin ice 양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에서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선지로 볼 수 있고요. 2번과 5번 역시 연관성이 없는 선지이기 때문에 오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전체적인 문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미리 하자면 이 지문은 전형적인 단점과 장점이 공존하는 딜레마 지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문장 Scientific progress, while often celebrated for its breakthroughs, is rarely achieved without moments of considerable uncertainty.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바로 uncertainty인데요. 정리하자면 과학은 이런 uncertainty, 불분명함을 바탕으로 진보하고 있답니다. 즉 다시 말해 불분명함을 어쨌든 진보라는 표현과 엮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까지 캐치하고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Researchers who attempt to question long-standing theories or propose radically new ideas frequently find themselves caught between admiration and criticism. 에서 이제 글의 핵심 제재를 우리가 드러내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데요. 해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정립된 이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 존경식과 비판 중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제 When a young scholar presents a bold hypothesis that contradicts the prevailing consensus, and senior colleagues may label the attempt as premature, unprofessional, or even reckless로 이제 앞에 지금 존경심과 비판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이런 문제 상황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앞에 나온 attempt to question long-standing theories가 present a bold hypothesis contradicts the prevailing consensus로 패러프레이징 되어 예시를 통해 심화된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좀 해보자면 젊은 학자가 이전의 여론과 대조되는 대담한 가설을 발표했을 때 선배들은 이러한 시도를 비성숙하고 비전문적, 무모하다고 평가하다인데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기존의 학계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앞서 나온 문장이 일종의 예시로 패러프레이징 되고 심화되어 나타난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문장인 nevertheless로 시작하며 이와 반대인 이런 intellectual risks, 지적 위험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이 문장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지적 위험은 지식 발전의 핵심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intellectual risks를 앞에 나온 uncertainty나 attempt to question long-standing theories, bold hypothesis와 같이 기존의 좀 학문적 여론에 반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다시 말하자면 너브한 아이디어로 이 문장이 이런 노블 아이디어의 장점에 대해 nevertheless라는 역자 표현을 통해서 이제는 장점에 대해 설명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문장에서 핵심 제재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 아래 빨간색 하이라이트된 부분에선 핵심 제재에 대한 단점을, 그리고 그 밑에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문장에서는 nevertheless라는 역자 표현을 통해 반대로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단점, 장점이 모두 나왔으니 우리가 아까 읽어본 in this context라는 문장을 통해서 하나로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history is filled with라는 문장을 통해서 이제 전체 지문이 핵심 제재, 새로운 아이디어가 가진 장점과 단점 중 어떤 거에 집중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문장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선구자들이 결국에는 이런 스캡티미즘이나 아니면 반대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존경받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 지문은 어쨌든 너블한 아이디어의 장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 11번 문제 풀이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문 분석하기 전에 일단 문제 풀이를 좀 해보자면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 while this method undoubtedly helps readers grasp the overarching pictures and identify broad patterns of change라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위에 그러니까 함축 의미를 그러니까 저 부분을 담은 문장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긍정적인 효과, 그러니까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말해주는 거니까 여기에는 이제 대충 이제 역사를 좀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그 내용이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지로 바로 넘어가서 빈칸처럼 풀면은 이제 1, 2, 3, 5번은 그냥 완전 그런 내용이 아니고 4번에 이제 offering a general explanation while omitting finer details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제공하냐, 좀 더 세부적인 디테일을 이제 생략하면서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좀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 세부적인 거를 빼고 이제 좀 시대적인 흐름에서 바라본다. 이런 거랑 똑같은 맥락이니까 4번을 정답으로 고르면 되는데, 좀 더 지문을 좀 세세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중요한 단어들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painting with broad strokes라는 거는 그냥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면 broad strokes라는 게 이제 넓은 붓이니까 넓은 붓으로 칠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역사를 단순화하여 설명하면서 좀 이렇게 생략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지문의 좀 중요한 문장들을 보자면 저 함축 의미 저 부분을 담고 있는 문장에 저 파란색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이제
밑줄 친 문장, 그러니까 역사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의 예시라고 볼 수 있고, 저 민트색 부분이 이제 장점, 그리고 전 메인 아이디어가 이제 메인 아이디어이자 단점이 이 빨간색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제가 왜 여기를 메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냐면, 이 민트색까지 장점을 이미 나열했는데, 이 simultaneously라는 저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 동시에라는 단어인데, 저기서 이게 원래 보통 우리가 부정어구를 세모 표시를 하잖아요, 역접이나. 근데 제가 저기다 세모 표시를 한 이유가, 여태까지 장점을 계속 설명했는데 여기서 또 장점이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생각을 해서, 아, 이제부터는 단점을 얘기하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이게 부정적 의미를 이제 그걸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좀 비컨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거를 이제 좀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삼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역사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가 결국에는 결론은 세밀함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Okay, thank you everybody. That was great presentation. I hope you guys, that was excellent, and I hope this video will help other students to prepare for your exam and for your study. Thank you for watching. Good job everybody. Thank you. 네, 고생했어요.